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네. 저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계속된 얘기는 뭐 천하람, 허은하, 이긴 이 세 분은 함께 한다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왜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 정치인들 다 그래요. 뭐 아닌 것처럼 하다가 긴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해서 얻을 수 있는 결단.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결단이지, 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결단. 극적. 고뇌를 했는데 내가 정말 어렵게 내가 그냥 탈당했어 이래야지. 미리 분위기 풍기면 재미없어지니까. 근데 뭐 탈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고 또 가벼워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탈당 선언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군요. 명분을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천하람 위원장하고 요 신당 합류와 관련해서 두 번의 이제 조언을 했어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묻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가만 있어봐. 다 잘렸어 넌. 형. 방송에서 왜 이럽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저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사실은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본인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야. 탈당하고 싶은데 그 명분과 논리를 나한테 좀 얘기해줘 이거지? 처음에 제가 한 4개월 전 정도에 천하람 위원장하고 전화로 얘기했을 때는 제가 가지 말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나가는 거를 좀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준석계가 뭐 많이 나가면은 당신의 몸값은 굉장히 올라갈 거다 여기에서 개혁 보수가 거의 씨가 마르니까 게다가 천하람 정도의 급이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람 위원장도 되게 고민을 하면서 알겠다고 했고요.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합류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조언을 했죠. 아니 뭐 우리나라 정치인이 막부조종자 많이 실세입니다. 이낙연도 만나고 다 조언해 주시고 이준석도 만나고 천하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쑥대밭이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당신이 남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미래 아직은 젊으니까 네네. 미래 블록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미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알아요. 나가려고 하는구나.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잡았다 안에서. 신당에 일단 천하람 합류하면서 저는 이제 약간 힘이 좀 실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 실려요 뭐. 안 실려요? 현역 의원들이 좀 간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허은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대권 주자급 음. 그리고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를 해야 그 눈덩이가 커지는 거지. 지금은 그냥 너무 눈덩이가 잘다? 작은 눈덩이가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야 뭐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미래 정치인이잖아요. 네네네. 인지도도 높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신당에 좀 더 파괴력 있게 하려면 저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대권 후보급의 분들이 합류를 하셔야 된다. 안철수 의원 가면 아니 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취하해요 빨리. 이거 놔! 심장이 튼튼한 남자입니다. 아이언 하트. 가서 달리기 합시다 나랑. 근데 이제 마라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허은하 의원 말고도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한 있겠죠.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러니까 그 한두 분을 뭐 누구를 지칭을 하고 몇 명일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별 중요해 보이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학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함께 가느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딴 자리 약속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래 나는 무조건 출마할 거야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학살 시점이 언제죠? 대충? 제가 봤을 때는 2월 정도 15일부터 3월 10일 사이예요. 2월 10일부터 3월 10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근데 영남 거는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거기는 공천 늦게 해도 네, 당선되니까. 네. 그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 먼저 하고 영남 거는 2월 말
3월 초. 그때 이제 이삭들이 많이 날라오는 시기군요. 근데 그때 하면은 참 이게 어려운 게 네. 기호 3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점이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아, 기호 정해지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참여하면은 이것도 참 기호 3번 받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기호 3번 받으려면 현역이 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의원 그렇죠. 6명 숫자가 이상해야 많으니까. 기호 3번 정의당보다 많아지는 거니까. 받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죠. 아, 그것도 진짜 중요하네. 본인이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건가요? 이준석. 조언을 하신다면 저는 재작년에 네. 먼저 대구로 나가라. 아, 노원이 아니라 노원이 아니라 대구까지. 수성으로 네. 나가라. 수성.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네. 대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어. 근데 수성은 현역 있지 않습니까? 이인선 뭐 이런 분들. 이인선 뭐 주호영 두 분이 있는데 네. 이인선 후보랑 경쟁을 해도 해볼 좀 될 것 만하다. 같고 어허. 수성이라는 지역은 무소속으로라도 네. 또 민주당 의원이라도 네. 좀 지도자급 인사들은 당선을 시켜줬다. 김부겸, 주호영 뭐 이런 분들 당선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제가 재작년에 2년 얘기를 전 했고 시점에 네. 네. 그때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건방지게. 근데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어른의 의견을. 마지막에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디로 갈지를 예,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은 지금 역대급으로 변수가 많고 지금 뭔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 심지어는 지금 선거제랑 선거 제도도 선거가 아니고 네. 선거 구호 획정도 일부 부분에서는 안 돼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가 어떤 신당이 나오고 어떻게 지금 다자구도가 될지 막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생각을 해보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가가지고 주호영이랑 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가장 윤핵관이거나 검사거나 뭐 이런 식의 윤심을 대변한 사람이 오는 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붙어가지고 확실히 각이 서고. 승산이 있는지도 네. 살펴봐야 되니까 거의 다 남들이 당에서 다 공천 다 끝나고 그러면 이거 카드를 놓고 뭐 이를테면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뭐 이런 거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특징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손해 봅니다. 라스트 무버가 이득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죄송한데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먼저 움직였다 이제 손해 보고 있잖아요. 퍼스트 무버가 좀 손해 봐요 지금. 돌 맞았어. 그러니까 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좋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옵션이 다른 뭐 호남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거나 아니면은 대구거나 이 크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에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호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또 영남 뭐 조부모가 영남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남에 그렇죠. 출마하겠다. 호남의 아들, 이거는 영남의 아니고 손자 뭐 이준석 뭐 대표에게 그거는- 되게 중요한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될 지역은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 보수파 그렇지. 진영의 지도자긴 하지만 네. 거기서 상당히 비토와 반감이 많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하고 그러면은 호남보다는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서 승부를 봐야죠. 서울이 이번. 아니고 대구 경북이 더 험지가 될 수 있어요. 험지.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보시면 승리하면 돼요.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네. 있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 리뉴얼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델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마크롱처럼 중도에서 있으면서 양당을 압박하는 방식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옛날에 영국에 노동당이 생기면서 자유당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수당하고 같이 양당제로 가는데 완전히 보수를 리뉴얼링한 그러니까 진보를 리뉴얼링한 경우가 있거든요. 리뉴얼 발음 이렇게 안 쳐요. 지금 아프셔서. 아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구 출마의 명분은 뭐냐면은 반공 보수의 성지 같은 여기에서 개혁 보수가 드디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의 리뉴얼링을 하는 모습 이거를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역구도를 깨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네네네. 그 똑같은 조언하실 거예요? 한다고 하면? 대구. 아니 이거는 진짜 마지막 가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움직이면 손해예요. 이번 저는 마지막 가봐야 되게 돼요. 조언을 계속하는 게 무조건 배지를 달아라. 아 그거는 무조건 뭐 다르다. 비례로 가라. 아니, 저도 비례로 같이 가라. 비례로 가라. 네, 비례로 가서 무조건 비례 배지를 2번이 달아라. 되는 게 중요하다. 뭐 2번이든 1번으로 가라. 4번이든 대구구 가라. 자시관 일단 비례라도 달아라. 네, 되게 이제 좀 저급한 이유기도 하지만 장해찬 최고위원이 부산 해운대 가서 떳떳하게 이제 당선이 돼서 왔어요. 네. 근데 이준석은 이제 노원이나 아니면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배지를 못 달았어. 내년 만약. 6월달 됐는데 장해찬 최고는 본회의장 안에서 딱 이제 선서하고 있어.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짱누만 여의도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 안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면서 동접자 100만이면 의미 있지. 정치 평론하면은 이거 어렵다. 이거 앞으로 무조건 4년 들어가야 동안. 된다, 네, 원래로.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저희로서는 한다. 너무 행복한 시나리오네요. 당신의 행복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준석에게는 네.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한다라고 기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물구나무 서서라도 되게 중요한 조언이고 네. 다만 비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 개혁신당에서 고민을 하는 게 비례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를테면 지역구에서 다 이게 나가가지고 이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툼 벌이다가 망한 정당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손학규 대표도 본인이 2번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맨 뒷순위에 밀어넣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디션 비례는 오디션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디션. 오디션? 예,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능력주의, 경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례를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네. 중요한 순번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 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이쪽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붐 일으키는 거. 예전에 대변인 뽑을 대변인 때 뽑을 때 퍼스트 토론 배틀로 그렇죠. 했잖아요. 저도 나는 국대다 시즌 2 제가 심사위원 했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 그걸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관위원장을 네. 김준일 대표가 하시면 되겠네요. 저를 왜? 공관위원장. 저는 진짜 냉정하게 보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좀 의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뺏지다.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건 뭐 수단 방법 네. 이거보다도 일단 12년 동안 멋있는 패배니 뭐 아이, 멋있는 안 돼. 의미 있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일단은 무조건 달아라 일단 이거. 권력을 쪽팔린 잡아야 것도 필요 근데 이제 없어.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똑같은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불출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의원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지. 안동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할 수 있으니까 아 거기는 그런 상관이 없어요. 배지 여당 안 대표를 달아도? 할 수 네.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준석 대표는 배지를 못 달면 정치 생명이 대단히 위태로울 수 있어요. 되게 많은 핍박이 가해질 거예요. 압력과 핍박이. 아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 어... 여권 권력 차원에서 네. 정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네. 할 거예요. 되기 전에 지금 빨리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고 네. 스피커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네. 배지를 못 달았어 이제 6월달에 네. 보면 그럼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그 이준석 씨는 몇 석으로 좀 예측을 하세요? 이대로 저는 가면. 비례대표로 하면은 정당 투표를 통해서 한 25% 정도의 정당 투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25% 그렇게 정도면 그럼 뭐죠? 13석에서 15석 사이.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게 이낙연 신당이 합쳐져야 될 텐데 네. 합치면은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다. 같이 뭐 지지해 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제3신당이 난립해서는요. 불리해요. 방법이 다 없다. 모여야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기준으로 13석, 15석 말씀하신 거죠?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통해서 한 25% 정도는 받지 않을까.